우리 삶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게 된 이름, 바로 쿠팡이죠. 그런데 바로 그 혁신의 상징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 2개 동시에 휘말렸습니다. 그 편리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쿠팡의 진짜 얼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 숫자부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1628억 원. 이게 뭐냐면요. 공정위가 쿠팡에 때린 과징금인데 대한민국 유통업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액수가 가리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쿠팡이 우리 소비자들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였다. 바로 이 강력한 혐의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숫자, 이건 더 기가 막힙니다. 3,370만 명.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저, 그리고 여러분을 포함해서 쿠팡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규모예요. 자, 지금부터 이 2개의 거대한 사건이 도대체 왜, 또 어떻게 벌어진 건지 제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이야기 순서입니다. 먼저 쿠팡이 어떻게 순위랑 리뷰를 조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역대급 정보 유출이 터졌는지 알아볼 거고요. 이것 때문에 도대체 누가 피해를 봤는지, 지금은 또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바로 짜고 치는 게임입니다. 쿠팡이 자기네 플랫폼 안에서 어떻게 우리 소비자들의 눈을 속여왔는지 그 아주 교묘한 수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쿠팡, 늘 뭐라고 했나요? 쿠팡 랭킹은 판매 실적, 고객 만족도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순위라고 입이 닳도록 홍보했죠. 그런데 말이죠. 그 약속 뒤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자기네들 자체 브랜드, 그러니까 PB 상품을 어떻게든 맨 위로 올리려고 알고리즘을 몰래 조작해왔다는 거죠. 근데 순위 조작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어요.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PV 상품에 좋은 리뷰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쿠팡의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쓰면 되지, 였어요.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출시 초반 2년 동안 나온 PV 상품에 무려 78%의 직원들이 직접 다는 리뷰가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뭐 어쩌다 보니 생긴 실수나 관행 같은 게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한 의도를 가진 아주 조직적인 사기극이었습니다. 쿠팡이 직원들한테 나눠준 리뷰 작성 매뉴얼을 보면요. 아주 대놓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치 실사용 후기인 것처럼 거짓 후기를 써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빼도 박도 못하는 명확한 지시였던 겁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였는지 기가 막힙니다. 일단 매일같이 조작할 상품을 골라요. 그리고 2,297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동원해서 좋은 리뷰를 쓰라고 지시합니다. 심지어는 리뷰를 달기 위해서 돈도 안 내고 가짜로 물건을 산 것처럼 일용을 만들게 하고요. 관리자들은 또 그 리뷰 내용이 충분히 긍정적인지 일일이 검열하고 수정까지 시켰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조작 수준이 아니죠. 거대한 가짜 여론 공장을 회사 차원에서 돌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캔들로 넘어가 보죠. 앞서 본 순위 조작이 공정한 경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었다면 이번에는 우리 개인정보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그냥 박살내버린 사건입니다. 바로 쿠팡조차 무려 5개월 동안이나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야기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쿠팡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2025년 6월 퇴사한 직원이 정부에 접근하기 시작했는데 쿠팡은 무려 5개월 동안이나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대응입니다. 처음엔 피해자 4,500명밖에 안 돼요 라면서 사건을 축소하려다가 정부 조사가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3,370만 명이라는 진짜 숫자를 털어놓은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원인을 들어보면 정말 호탈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만능 열쇠, 그러니까 인증키를 가진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쿠팡이 그 열쇠를 뺏지도 않고 비유하자면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꾸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 퇴사한 직원은 5개월 내내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들어와서 우리 모두의 정보를 싹 다 훔쳐간 거죠. 자, 이 사건의 핵심을 딱 정리해 볼게요. 유출 기간은 무려 5개월, 피해자는 3,370만 명, 원인은 퇴사한 직원 보안키 회수라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보안 절차 하나를 안 지킨 겁니다. 심지어 뭔가 이상 신호를 잡아냈어야 할 내부 감시 시스템조차 아예 목통이었어요.
이건 뭐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이고 완벽한 인재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거대한 사건, 그 대가는 과연 누가 치렀을까요? 이제 쿠팡의 기만과 무능이 만들어낸 진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쿠팡을 믿고 거기서 물건을 팔던 소상공인들이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쿠팡에 대한 신뢰를 잃고 등을 돌리는 탈팡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 불똥이 애꿎은 영세 판매자들한테 그대로 튄 겁니다. 여기 이분 말씀처럼 하루아침에 매출이 30%씩 뚝 떨어지는 정말 끔찍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했던 거죠. 그러면 3,370만 명이나 되는 정보 유출 피해자들한테는 어떻게 했을까요? 소비자 단체들은 당연히 현금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쿠팡이 내놓은 대답은 황당하게도 5만 원짜리 쿠폰 묶음이었습니다. 이것도 황당한데 그 속을 자세히 뜯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게 바로 그 5만 원짜리 보상안의 실체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자주 쓰는 쿠팡 쇼핑이나 쿠팡 이츠 쿠폰은 달랑 10,000원이에요. 나머지 80%, 4만 원은 거의 쓰지도 않는 여행 상품이나 명품 살 때 쓰라고 묶어놓은 겁니다. 이게 피해 보상입니까? 사실상 자기네 서비스 쓰라고 하는 마케팅인 거죠. 당연히 소비자 단체들은 격분했습니다. 이건 보상이 아니라 소비자를 우롱하는 마케팅일 뿐이다. 이런 아주 강력한 비판이 쏟아졌죠. 회사가 터뜨린 위기를 오히려 장사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쿠팡의 조작과 정보 유출 사건은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와 정부 그리고 우리 시민들 사이에 아주 치열한 싸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3자 충돌 구도입니다. 먼저 쿠팡은요, 우린 잘못 없다, 이건 정상적인 상품 진열이다 이러면서 반성은커녕 정부에 소송을 걸고 심지어 로켓 배송 중단할 수도 있다면서 여론을 압박하고 있죠. 이에 맞서서 정부는 역대급 과징금에 검찰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뒀고요. 그리고 이 싸움의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대중은 탈팡 운동, 그러니까 쿠팡 안 쓰기 운동과 집단 소송으로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 복잡하고 거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교훈은 과연 뭘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리즘의 무서운 힘입니다. 우리가 매 무심코 보는 그 검색 순위가 사실은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서 완벽하게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데이터 보안은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조차 퇴사한 직원 열쇠 하나 관리를 못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정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업의 진짜 민낯은 위기 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쿠팡이 내놓은 그 쿠폰 보상은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보다 자기네 회사 이익이 먼저라는 걸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광했던 거대 플랫폼들의 그 혁신이라는 거, 과연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결국 그 플랫폼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